안녕하십니까? 이번 닥터 스팁에서는 요즘 한창 치과 임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생활치수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주제를 이끌어갈 의정부 용현동에서 개원하고 있는 개원이 진주영입니다. 이렇게 범낭질은 물론 상아질 깊은 곳까지 광범위하게 우식이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치아에서 여러분은 순간 어떤 치료를 생각하셨습니까? 혹자는 톰이라고 일컫는 생활치수 치료를 고려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치과 임상이라면 치수를 완전히 제거하는 근간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치과 임상 치료에서 근간 치료는 언제나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시술사의 입장에서는 이렇듯 복잡한 근간 주행 경로로 인해 치료 과정이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환자 역시 통증과 긴 치료 시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낍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도 근간치료 개요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100% 성공은 장담하기 어렵고 성공률은 60에서 90% 성공률이며 장기적 성공률은 그보다 더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근간치료를 피하고 치수 후 생존을 유지하는 보존적 치료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치수를 보존하는 생활치수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보존학회나 근간학회에 다시 재조명되고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프리젠테이션에서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 생활치수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치료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학문적 근거와 생활치수 치료 종류를 제시하고, 두 번째 시간은 생활치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재료와 도구, 그리고 술식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시하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예후가 좋은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조심하고 어떤 것을 고려하고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파트로 최근 받아들여지고 있는 치과 임상계의 동향입니다. 세계적으로 근간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보존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나 의 배경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학적인 적정성을 평가하여 되도록 최소 침습적인 치수를 보존하는 치료 방법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리쿠치와 공동 연구자들이 2014년에 발표한 이 논문에서는 치수 괴사의 진단은 비교적 정확한 편이지만 가역적 치수형과 비가역적 치수형 간의 임상적 진단과 조직학적 실제 상황에 관해서는 불일치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임상적으로 비가역 치수형이라고 판단한 증례 중 3분의 1이 실제로는 생활치수 조직이 존재하거나 치수 후 회복 가능성이 있는 염증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치수 절단술이나 생활치수 치료와 같은 보존적 접근을 고려해야 할 근거가 됩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비록 심한 우식이 있는 치아이더라도 상아질 내에 방어 반응으로 3차 상아질이 생기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심한 우식이 있을지언정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그것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보기에는 심한 우식이더라도 펄프 내의 인플라메이션의 조직학적 특징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치수가 생활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21년 미국 근간학회에서조차 공식 입장을 통해 생활치수 치료는 미성숙 연구치에 국한되지 않으며 성인의 성숙한 연구치에서도 근간치료보다는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보존적 치료 옵션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치수 후 회복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과도한 치수 제거를 피하자는 방향성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 생활치수 치료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다양한 생활치수 치료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우식이 깊게 보이는 치아에서 우식을 제거하였을 때 치수각 부분이 거의 비쳐 보일 정도 상태로 엷은 치질이 남아있을 경우 MTA를 깔고 레진 수복을 해주는 상태를 우리는 간접 치수 복조술이라고 합니다. 또 우식이 있는 상태에서 제거했을 경우 치수가 뚫린 상태에서 MTA를 커버하고 수복 치료를 하는 것을
직접 치수 복조술 다이렉트 펄프 캐핑이라고 합니다. 또한 깊은 우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구개 측 근간이 뚫렸을 때 치수가 노출되었고 염증 소견이 있는 치수를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생활치수 치료를 했다면 이거는 부분치수 치료인 파셜 펄포토미라고 하겠습니다. 풀 또는 컴플릿 펄포토미는 치간부 치수만을 제거하고 근간부 치수는 남겨주는 코로날 펄포토미입니다. 이 환자는 27세 남자 환자로 오른쪽 아래 치아가 너무 아프다고 오셨는데요. 보기에도 심한 우식 증상이 보입니다. 하지만 단번에 생활치수 치료로 마무리하였고요. 원심 근간 치근단 하방의 염증 상태도 4개월 만에 오신 환자분의 치근단 사진을 보면 힐링된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환자가 4개월 만에 저한테 찾아온 이유는 좌측에 27번이 다시 우식으로 찾아와서 이 치아 또한 코로날 펄포토미로 생활치수 치료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46번과 25번도 근간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이 치아 또한 생활치수 치료로 마무리하였다면 보다 더 좋은 치료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합니다. 다근치의 경우 모든 측은부 치수를 제거하지 않고 치수가 실알된 상태가 확실한 측은만 펄펙토미를 하고 나머지 측은부 치수를 남겨두는 부분 근간 치료도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는 16번 치아의 크랙으로 인한 통증으로 내원하셨고 치수강을 오픈하였을 때 구개 근간 치수는 실알됨을 확실하였지만 나머지 근심엽측과 원심엽측의 치수는 건전해 보여서 구개 근간은 펄펙토미 그리고 근심엽측과 원심엽측은 생활치수 치료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치료 후 3주 후에 환자분의 통증은 사라지셨고 우측의 상하통 염진도 소실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양한 생활치수 치료를 적재적소에 적용하면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치수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임산 증상과 치아 반응을 통해 치수 후 상태를 평가해야 하고 둘째는 방사선 사진과 냉온 자극 검사를 활용하여 진단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되도록이면 현미경이나 고배울 확대경을 통해서 치수를 직접 관찰하는 것이 더 정확한 임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논문에서 나온 실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치아는 펄프 캐핑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치수가 노출된 상태에서 수산화칼슘 제제로 다이칼로 펄프 캐핑을 하였고 생활치수 치료로 예후평가를 위해 4개월 동안 지켜보기로 하기 위해 IRM으로 템포러리 수복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지만 약속한 4개월이 아니라 환자는 7개월 후에 통증을 호소하며 나타나였고 치료한 부위를 재진입해보니 상아질 표면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환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치아는 발치하였고 그리하여 조직학적 검사와 세균세포학적 스크리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치수가 노출된 부위에서 상아질 세관에 인베이전된 박테리아 콜로니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 하방 치수는 인플라메이션 세포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치료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도 가끔 제 환자에서 이미 치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시면 이런 상태의 치수각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태의 치수라면 이미 치수가 부분적으로 박테리아의 영향권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보다 더 넓은 영역의 치수를 제거하고 남아있는 건강한 치수를 보존해줘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치료할 범위를 더 넓히고 절제할 치수 부분을 더 열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건강하지 못한 치수 상태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펄프 캐핑의 비적응증이라 할 수 있는 치수 노프 상태입니다. 치수 조직이 어둡고 밝은 선홍색 피가 돌지 않은 상태의 펄프원이 뚫린 상태, 상층부 치수가 피가 돌더라도 근접한 사진처럼 부분적으로 치수가 풀어 헤쳐진 상태의 형태, 노출된 치수에서 피가 나지 않는 상태, 노출된 치수가 창백하고 힘을 건 상태일 때, 피가 나지 않은 치수 안에 덴틴칩이 알알이 박혀있는 상태일 때, 이럴 때는 보다 와동을 더 넓게 형성하여 치수강의 치수를 완전히 제거하는 펄펙토미나 또는 마지막 슬라이드처럼 이런 사진에서는 근간치료가 시행돼야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성숙한 성인 연구치의 경우
치수 치료 후 방향성 제시를 이렇게 도표화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펄프가 노출되었는지, 덴틴 모양이 우식 소견이 없이 건전한지, 블리딩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에 따라서 펄프 캐핑으로 마무리할지, 아니면 펄포토미로 할지, 아니면 치수를 완전히 제거하는 펄펙토미까지 해야 할지를 제안하는 도표입니다. 조직학적 관점에서 근거로 생활치수 치료 후 방향성과 안정성을 제시하였다면, 그러면 이제 생활치수 치료 후 장기적인 결과에 대한 예후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JOE의 2023년에 발표된 직접치수 복조술에 대한 장기적인 예후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술의 다양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15년 동안 한 명의 시술자가 치수치료를 시행한 결과를 도표화하였습니다. 225개의 치아 14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술 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5년까지 증상과 치수검사, 방사선학적 검사로 직접 치수 복조술을 결과에 대한 예후평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놀랍게도 수산화칼슘을 이용한 직접 치수 복조술은 장기적으로 매우 높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10년 동안 성공률이 보일 수 있었는데요. 단지 치료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치수 치료에 대한 위해성이 아니라 최종 수보물의 품질이었습니다. 제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2018년에 했던 케이스입니다.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아프다고 오셨고, 기존 아말감 파절 및 2차 우식 증상이 있어서 아말감을 제거하고 우식을 제거한 후 살펴보았을 때 펄프원이 뚫려서 NaOCl로 충분히 세척한 후 엔도셈 MTA로 캐핑한 증례입니다. 2018년 시술 후 치근단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2025년 9월 17일 7년 된 팔로업 사진입니다. 치근단이나 PDL 라인이 건전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콜시레이 등에 발표한 아티클로 비가역적 치수염 증상에 있는 성숙 연구지에서 풀폴포토미의 장기적인 예후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8개의 광범위한 리뷰 논문에서 폴포토미의 1년 성공률은 임상적으로나 방사선학적으로 95% 이상이 넘는 높은 성공률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성공률은 각각 93%, 88%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비가역적 실수염 증상을 가진 치아에서도 생활치수 치료가 근간치료에 준하는 성공률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하며 보다 보존적이고 덜 침습적인 치료도 치수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는 임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과학적 근거로 보여집니다. 제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14세 여자 환자로 좌우측의 학 대구치 36, 46에 심한 우식과 통증으로 왔고, 치수관 오픈 당시 출혈량도 상당할 정도로 치수 후 염증 소견이 심한 비가역적 치수염 상태였지만 폴포토미 후 바로 증상이 완화되었고 6개월 체크에도 양호함을 보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20세 여자 환자로 37회 심한 우식으로 인한 통증으로 오신 환자입니다. 풀폴포토미로 마무리하였고 마지막 오른쪽 하단 하늘색 동그라미에서 치근단에서 PDL 라인이 건강한 방사선 사진 상태를 보입니다. 세 번째는 39세의 여자 환자로 47 심한 우식으로 치근단 하방의 방사선 투과상이 보이지만 VTP 치료 후 일주일 만에 치근단의 방사선 투과상이 사라짐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비가역적 치수염 증상을 보이는 우식 치아라도 치수 상태가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보다 덜 침습적인 생활치수 치료로 치아의 치료를 간단하게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2018년에 36번 치아를 저한테 펄프 캐핑으로 치료받은 환자인데요. 2023년 4월에 치료받은 치아가 아프다는 주소로 다시 내원하였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를 보시면 치근단 하방의 PDL 라인이 약간 부어있는 것 같은 상태로 보이고 치수강 오픈 시 염증 상태의 치수여서 그런지 출혈량도 상당했지만 어느 정도 출혈이 잦아지는 것을 보고 다시 풀폴포토미로 하는 생활치수 치료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하고 2023년 11월
7개월 만인데 다시 확인해 보니 부러진 치근단의 PDL 라인이 다시 양호해 붙임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그리고 2025년 재차 확인할 때도 치근단의 방사선 투과상 없이 건강한 치근단이 확인되었습니다. 생활치수 치료한 치아를 다시 더 넓은 범위의 생활치수 치료로 마무리한 케이스지요. 이 사진은 곧 출간 예정이라는 니쿠치 연구자의 책 직내인데요. 치아는 초기에 깊은 충치로 인해 치수가 노출되어서 직접 치수 복조술로 시행하였고 13년 후에 해당 치아의 치근단 병소와 치수 괴사로 인해 근간치료로 시행하였습니다. 20년 뒤에 다시 치아의 불편감으로 인해 발치를 하였는데 발치한 치아는 치근의 버티컬 루트 프랙처 라인이 선명하게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이 치아의 치료 당시 치수 노출로 인해 바로 근간치료로 들어갔다면 이 치아의 수명은 단지 20년, 아니 그보다 더 짧아졌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생활치수 치료는 우리 치아에 한 번 더 치아를 보존할 수 있는 특별 보너스 같은 치료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너스 같은 치료 옵션인 생활치수 치료. 그럼 이런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생활치수 치료가 왜 가능한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생활치수 치료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생활치수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 도구, 그리고 어떤 절차로 생활치수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